소백산맥 추풍령 자락이 품고 금강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곳. 높은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당도 높은 다채로운 과일 작물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곳. 충청북도 영동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 아니라 미술관 옆 농장 운영으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농부와 미술관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 우리 이현희 PD. 농가 주민에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여기 미술관 옆에 네. 농장을 가진 부자 농부가 있대서 왔는데 네네네. 저기 초승달 떠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벌건 대낮에 초승달이요? 믿을 수 없지만 뭐 믿져야 본전. 연희 PD 일단 주민의 말을 믿고 가보기로 하는데 진짜? 아, 다른 달입니다. 달. 달은 떠 있지만 외관상 평범해 보이는 건물 제대로 찾은 건지 과연 이곳에 미술관과 농장이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건물 벽면에 전시된 미술 작품들. 오, 미술관 맞습니다. 진짜 그림이네. 그렇다면 부자 농부는 어디에 계실까요? 계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미술관이 있는 농장 찾아왔는데 어우, 잘 찾아오셨네요. 어떻게 하다 딱 맞게 찾아오셨는데요? 여기가 맞아요? 예.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그렇다면 이 작품들을 직접 그린 건가요? 아이고, 저요? 저는 그림의 글자도 몰라요. 에? 그럼 수집가이신가요? 이거는 제 와이프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과연 아내의 작품으로 가득 채운 미술관 옆 부자 농부의 농장엔 어떤 작물이 가득할까요? 드디어 공개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블랙푸드의 대표식품. 이거 맛있는 포도예요. 맛은 기본, 항암 항산의 효과로 건강까지 챙기는 여름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를 가공해 연매출 2억 4천을 올리고 있는 박천명입니다. 포도 재배 13년 차 박천명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8,200제곱미터에 오직 포도만이 쫙. 포도알 하나하나 지난 여름 뜨거웠던 태양 에너지를 품은 듯 검붉게 빛을 발하는데요. 이 포도로 부자 농부가 된 비법 우리 연희 PD가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도농굴 그늘에서 작업 중인 박천명 부자 농부. 그런데 포도를 따는 게 아니라 여신 봉지만 막 들춰보네요. 왜 그러세요? 포도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고 따는 거예요. 이게 첫 가위질이 가장 힘들어요. 이제 익은 거를 찾아내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가위질보다는 부터는 좀 쉬워지죠. 그런데 잘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아니 뭐 제가 보기엔 다 잘 익은 것 같은데요. 포도 색깔 보고 알죠. 여기 봐봐요. 여기 밑에는 까맣게 잘 익었는데 위에가 약간 뻘겋으름하잖아. 진짜 살짝 붉은 빛이 도네요. 요거는 한 5일 있으면은 까맣게 익어요. 이렇게 검붉은 색이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검붉은색을 띠고 특히 표면에 하얀 과분이 뽀얗게 올라오면 딱 수확 적기라네요. 이 즈음엔 포도와 전체가 달달한 포도 향기가 쫙 퍼진다는데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 포도 품종이 뭐예요? 캠베럴리예요. 캠베럴리는 1892년에 미국 북서쪽의 오하이주에서 교배 품종으로 영동군의 반은 50%는 캠베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포도 품종 속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캠베럴리 포도.
그 맛 안 볼 수가 없겠죠.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포도향이 진짜 완전 달콤하죠? 네, 진하게 나네요. 우리 아버님이 좋은 포도는 단맛 같고 단향이 나야 된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몰라요. 한번 먹어봐요. 진짜 달아요. 그렇죠? 엄청 단데요? 네. 포도향도 되게 진하고. 입안에 있으면은 포도의 향들이 계속 움직여서 식감도 플러스 알파 되지만 그 기분 좋은 시간들을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좋은 포도는. 기분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아버지, 거기는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 부자농부의 아버지 박삼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지금 포도 가격이 더 좋다던데요? 올게 같으면 포도 가격 올게 같으면 그만 부자 되지 뭐. 아버님 내공이 느껴지시는데 부자농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영동군의 포도왕이시고요. 그리고 포도 가지고는 대통령상 빼고 다 받으신 분입니다. 일명 포도 박사시고요. 이끌고 밀어주고 포도에 온 열정을 다한 포도밭 사나이들 그 역사가 궁금한데요. 75년부터 짓기를 시작해서 74년부터예요. 74년이면 애가 제가 75년부터 수확이 있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포도 재배를 시작을 하고 기본농법을 정리를 하셨다면은 아버님은 지금도 50년 가까이 캠벨 원리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튼튼하게 털을 잡은 포도밭을 3대 박천명 부자농부가 잇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유산을 물려주셨네요. 사실 아버지의 응원이 없으면은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힘들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가야 돼. 3대 포도농장 세대가 넘어가면서 늘 진화해 왔는데요. 부자농부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대표님, 옷을 또 갈아입으셨네요? 네. 그에 가려면 그 옷 입고는 못 들어가요. 에? 그게 어디예요?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방금 수확한 포도상자를 차에 실어 이동하는 부자농부. 어딜 가시나 했더니 인근의 빨간 지붕 건물입니다. 들어오쇼. 범상치 않은 통이 내부에 가득.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네. 일부는 파는데 저희들은 와인 만들어갖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와인으로 수익을 낸다고요? 당도가 최대치인 포도를 수확해 세척하고 가지와 분리한 포도알을 착즙한 후 발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로 이것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효모예요. 효모요? 우리는 발효 과정에서 효모를 따로 빼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 이제 와인 담을 때 같이 넣는 거고. 와인 제조 과정 중인 압착 포도가 20일 정도 숙성돼 주박이 떠오르면 숙성된 포도 농축액을 별도로 빼놓은 후 효모를 자연 배양하는데요. 이 효모의 배양 기간은 넉넉 잡아 1년. 와인을 숙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요거 뭐 더 첨가하는 거 없어요? 첨가하는 거 없는데요. 에? 첨가하는 게 없다고요? 으깬 포도에 포도 배양 효모만 넣으면 끝! 그래도 맛이 나요? 그냥 보통의 캠벨로 한다면은 설탕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알코올 도수를 대신에 낮추기 때문에 설탕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설탕을 넣지 않고도 포도의 당분만으로 충분히 발효된다는 부자농부의 와인. 캠벨 원리의 기본 브릭스는 13에서 14브릭스인데 저희들의 1등급 포도는 18브릭스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농축을 해서 무당 와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포도에 이미 충분한 당도가 확보되어 있으니 설탕이 없어도 될 일. 그나저나 그렇게 높은 당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늦여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인 오후 연희 PD를 이끈 부자농부. 그런데 포도밭 작업도 아니고 난데없이 몸을 쓰시는데 하하 거기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짜잔! 아 이게 뭔가요? 정체를 통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우리 포도나무 포도에서 달콤한 향을 만드는 재료예요. 달콤한 향을 내는 재료라고요? 주박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고 나서 부산물인 포도 껍데기라든지 포도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름화 시켜 놓은 겁니다.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아무 냄새 안 나죠? 부패됐으면 이거 썩은 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흙냄새가 날 거예요. 와인을 만들고 남은 주박을 지렁이 분비물과 섞어 1년 동안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는데요. 발효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뭘 뿌리는 거예요? 이거 EM이라고요. 거름화 시켜주는 촉진제예요. 미생물까지 주기적으로 뿌려 발효를 가속시켜줘야 발효가 잘 된 좋은 퇴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네요. 퇴비 더미에 아낌없이 붓고 있는 이것, 이 가루 정체 뭐예요? 왕겨예요. 왕겨는 안에 가리 성분이 있어갖고 나중에 거름으로 주면은 포도의 풍미가 향상이 됩니다. 포도에서 얻은 것을 다시 포도에게 되돌려주는 자연순환 농법으로 포도향은 올려주고 퇴비 비용은 절감된다고 합니다. 주박 퇴비로 뿌려서 좋은 포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주박 퇴비로 포도의 향과 당도를 높여 무가당 와인을 만들어라. 당도 높은 포도가 착즙돼 와인으로 숙성되는 곳인데요. 숙성실은 효모가 죽지 않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실내 온도 35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한답니다. 여기에 숙성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스텐 숙성으로 가는 와인들이고요. 이것보다 있잖아요. 더 비싼 와인이 있어요. 네? 더 비싼 와인이요? 따라와 보세요. 우와, 왜 말만 들었는데 이렇게 침이 고이는 걸까요? 더 비싼 와인을 보여준다며 내려간 곳 문을 열이 이 어둠 속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지하 숙성실입니다. 지상하고 지하는 온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상 내부라고 해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온도 편차가 35도, 36도. 근데 요 지하는 10도 내외예요. 온도 편차가 낮은 지하 숙성실에서 병입된 와인이 1년간의 숙성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판매가 된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프리미엄 와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크통이네요. 스테인리스 숙성과 오크통 숙성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오크통 숙성 와인에 프리미엄이 붙은 건가요? 프리미엄인 이유, 첫째는 캠벨 가지고 무가당 원칙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세 번째는 캠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다 깰 수 있는 와인입니다. 뿜뿜뿜뿜 멋지십니다, 멋져. 그런데 설마 실컷 구경만 시켜주고 맛은 안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사랑스러운 로제 와인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연희 PD 정말 부럽다, 부러워. 어떠세요? 되게 달고 부드러워요. 달고 부드러워요? 네.
기분 좋아지는 맛. 다른 와인은 어떤 맛일까요? 저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베마루 설레임입니다. 로제 타입이고요. 색깔이 엷은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헌정 와인 베베마루 아내르기아. 얘는 레드 스위트. 세 번째 와인은 오크통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오, 이게 바로 그 프리미엄 와인. 얘도 레드인데 얘는 레드 드라이입니다. 그런데 부자농부가 보여준 건 캔바럴리 포도뿐인데 어떻게 색깔이 모두 다를 수가 있죠? 하나의 품종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도 양조자의 능력이겠죠. 포도나무집 아들에서 능력 있는 와인 양조자가 된 박천명 부자농부. 그러나 그 과정은 와인처럼 향긋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기농한 지는 2010년 3월 25일. 도시에서 아이 둘을 한꺼번에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농하게 됐어요. 사랑스러운 쌍둥이의 탄생.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통신업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했답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오만 가고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남들은 돈을 벌었지만 저는 돈을 벌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살았죠. 포도 판매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던 그때 과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수제 와인이 떠올랐던 부자농부. 그러나 와인으로 수익을 내보겠다는 의지는 꿈꿨지만 생계도 잊기 힘든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은 좌절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딱 10,000원 있어요. 결론은 아예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자. 근데 죽기 전에 한번 얼굴은 보고 가자. 그 생각에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이고. 마지막이라고 보러 간 아이들이 한없이 밝게 불러준 노래. 그 앞에서 부자농부는 뜨거운 눈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와인 연구에 매진해 자격증을 따고 본인만의 와인 발효 기술을 개발하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들 와인을 드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꼭 이런 말을 남기고 가요. 진짜 포도를 먹는 느낌이라. 그 얘기를 던지고 구매로 이어지니까. 고객들의 입소문만 퍼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류 관련 시장에서 6년간이나 대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 와인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부지런히 어디론가 가는 부자농부. 이건 포도나무는 아닌 뭘 그렇게 열심히 떼고 버리시는 거예요? 감나무예요. 감나무요? 예. 가무 영농에서는 꽃감 만드는 데 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꽃감 이외에도 와인 만드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감으로 와인을 만들어요? 영동군이 2005년에 포도 와인 산업 특구, 2007년에 감 생산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유난히 과실류 특산물이 많은 영동군. 포도뿐 아니라 사과, 복숭아, 호두, 감 등 당도 높은 과일이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감이만이나 감거울, 감산업 특구로도 지정됐을 정도로 감이 알아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감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건 금시초문. 아니 어떻게 만들게 됐죠? 저희 집이 꽃감을 매년 15동에서 20동, 그러면 15만 개에서 20만 개를 생산하잖아요. 거기에 홍시된 거를 다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홍시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고요. 홍시가 된 감으로 만든 와인. 그 당도를 이 병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지역의 특산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도 제 모티브 중에 하나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지역 특산물로 만든 와인을 개발하라. 아빠, 어, 여기서 뭐 하세요? 감나무 재배하고 있어. 좀 보고 있는데 너도 한번 볼래? 네. 저희 하나뿐이 없는 아들입니다. 보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몇 살이에요? 15살입니다. 가장 좋을 때죠. 힘도 넘치고. 가장 무서운 나이 아니에요? 아유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중2병이 무서운지 갱년기가 무서운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귀농을 결심하게 한 쌍둥이의 아들에게 부자농부는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미래 청년 농부. 그 말은 곧 4대 후계자가 되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대학교 딱 못 들어가면은 그냥 저기 프랑스 보르도로 보내요. 어떠세요? 망한 것 같아요. 뭐가 망해? 뭐가 망해? 대학교 떨어지면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망한 것 같아요. 아하, 좀 더 대화가 필요하겠는데요.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날 쾌청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크통 만들러 갑니다. 오크통을 만들어요? 포도로 와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크통까지 만든다고요? 농장 인근의 오크통 공장, 부자농부의 오크통, 어떻게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오크통을 만드는 곳의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지금 뭐 미디움 타입이에요? 예. 어우, 좋은데요? 어우, 향도 너무 좋은데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산 참나무 오크통만 주문 제작해 쓴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국산 원재료로 와인을 만들어서 프렌치 오크에다가 해놓으면은 국산 와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자란 참나무 가지고 오크통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숙성을 해야지 100% 국산이 되는 겁니다. 재료부터 숙성기까지 100% 국산 와인을 만들기 위해 국산 참나무 오크통을 고집하는 거였군요. 이 오크통은 내부를 한번 굽습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향과 맛이 각각 틀릴 수 있습니다. 오크통의 내부를 얼마나 가열하는가에 따라 숙성되는 주류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데요. 그 오묘한 차이가 주는 장인의 손길 때문에 더더욱 국내산 오크통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이 보여요. 와인에 미친 사람, 오크통에 미친 사람, 참나무에 미친 사람. 와인에 대한 열정맨들이 있으니 국내산 와인의 미래 아니 밝을 수가 없겠죠.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상자를 열심히 포장 중입니다. 상자 여럿을 차에 싣고 농장을 나선 부자농부. 도착한 곳은 한 택배 업체. 아하, 주문받은 와인을 배송 중이었군요.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캠베럴리 포도로 만든 와인,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와인 판매로 연매출 2억 4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온 오프라인 와인 판매로 연매출 2억 4천만 원. 그날 오후 짐을 옮기는 부자농부, 유난히 바빠 보이는데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 일을 거두는데요. 테이블 위에 세팅된 와인잔이며 풍성한 음식까지. 하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오늘 파티가 있어갖고요. 파티요? 파티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 어우, 손님들이 오나 봅니다. 자, 오드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국산 와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힐링 포인트를 찾아갖고 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십시오. 국산 와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와인 저장고에 들어서는 손님들. 자, 드디어 공개됩니다. 자, 신세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사람은 첫눈에 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너리도 역시 여러분이 딱 들어와서 첫눈에 딱 반해야지 저희들이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손님들은 어떻게 이곳을 찾아주신 건가요? 지역의 원류봉을 가고 반야사를 갔다가 이곳에 오는 팜파티 투어예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림 그리는 여자분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만드는 사람 보니까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좋은 날만에 그냥 취미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거든요. 이제 메인 코스 와인을 즐길 차례. 와인 한 잔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와인을 만들어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거죠. 치맥 문화가 있듯이 와백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즐길 수 있는 와인 문화를 만든다면은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잊지 않고 올해도 왔구나 이정표한. 아하하하, 저도 이 파티에 꼭 참석하고 싶네요. 내 맘속에 오르나. 박천명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온 오프라인 와인 판매로 연매출 총 2억 4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박 퇴비로 포도의 당도를 높여 무가당 와인을 만들어라. 두 번째, 지역 특산물로 만든 와인을 개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좀 세계 와인에서 이제 견주어도 한국 와인에 손색이 없을 만큼의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자. 국산 와인의 세계화를 꿈꾸는 박천명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의 은지패를 드립니다. 부자농부의 명성에 걸맞는 또 진짜 열심히 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처럼 달콤하고 짜릿하게 국산 와인이 세계로 뻗어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